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는 요 왼쪽 중앙 수비수로 나왔고, 워낙 이제 나폴리가 마요르카를 전반전에는 압도하는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많이 하는 그런 플레이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 보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쿨리발리의 역할을 김민재에게 맡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왼쪽 측면 공격수인 흐비차, 새롭게 영입된 흐비차는 공격적인 선수라서 아주 공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마리오 후이도 공격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김민재는 자연스럽게 3백 같은 형태가 형성됩니다. 살짝 이제 디로렌초가 올라가 있는 형태이긴 한데, 이렇게 3백 같은 형태가 형성되면서 김민재가 왼쪽 중앙 수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김민재가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로 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디로렌초, 중앙에 라흐마니, 왼쪽에 김민재,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리오 후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고요. 이때 이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마리오 후이가 올라갔으니까 이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김민재의 역할이지만, 중원에서 파비앙 루이스와 로보트카가 오늘 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그 앞선에 지엘린스키가 있죠. 공격할 때는 나폴리가 지엘린스키가 살짝 측면으로 빠지면서 파비앙 루이스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수비 라인 앞에는 이 로보트카 한 선수만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 이 두 선수의 역할은 파비앙 루이스와 지엘린스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중원 라인을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중원에 로보트카 한 선수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재와 디로렌초가 굉장히 올라가서 중원 싸움도 좀 해주고, 특히나 이 볼을 높은 지역에서 전개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김민재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패스까지 뿌려주는 플레이를 해줬다.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디로렌초, 라흐마니, 김민재 이렇게 3백이 형성되어 있는데, 워낙에 지금 나폴리가 공격을 전반전에는 주도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볼을 끌고 많이 올라와서 볼을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쿨리발리가 지난 시즌 했던 역할이 딱 이 역할이었거든요. 쿨리발리가 올라와서 패스도 뿌려주고, 그리고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 배치되면서 이 마리오 후이의 수비 뒷공간도 커버해주고, 이러한 역할이었는데 김민재가 무리 없이 쿨리발리의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김민재가 첫 경기였는데 이 정도로 해줬으면 나폴리에게도 좋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주전 경쟁이 아주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서 3백의 왼쪽, 중앙, 오른쪽 다 뛰어봤죠? 김민재가.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뭐 4백의 왼쪽, 오른쪽 다 뛰어봤고, 3백 쓸 때는 이 3백의 중앙까지 뛰어본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는 어디서나 다 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마리오 후이가 안 올라갔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디로렌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라흐마니가 디로렌초의 뒷공간을 살짝 커버해주면서 김민재가 3백의 중앙 수비수처럼 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 보시면 디로렌초가 살짝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는데, 이때는 김민재가 중앙에 머무르면서 라흐마니, 김민재, 마리오 후이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이 후방에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는, 마리오 후이가 올라갔을 때는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처럼 뛰고, 그리고 여기서 디로렌초가 살짝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라흐마니가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니까 마리오 후이가 살짝 내려오면서 김민재가 3백의 중앙 수비수처럼 뛰기도 하고, 이 김민재 선수의 역할은 왼쪽, 오른쪽, 뭐 3백의 중앙 수비수, 뭐 왼쪽 중앙 수비수, 오른쪽 중앙 수비수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민재를 활용해서 나폴리가 계속해서 3백을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수비적으로 보면 아부돈 프라츠와 많이 맞붙었는데, 마요르카가 공격이 안 되니까 롱볼로 계속 붙여줬거든요. 근데 김민재가 이 아부돈 프라츠를 잘 따라 붙으면서 아부돈 프라츠가 볼 자체를 소유해본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부돈 프라츠와의 이 볼 경합 상황에서 김민재가 제공권 싸움에서도 이겼고, 땅볼로 오는 볼도 김민재가 앞으로 나가서 차단해버리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왔고,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는 장면이 별로 없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사실 나폴리가 이 주전 수비 라인 라흐마니와 김민재를 모두 교체했거든요. 그러면서 백업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후반전에는 이강인과 무리키가 들어오면서 무리키의 헤더로 이제 마요르카가
계속해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그때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없다는 게 크게 느껴졌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김민재의 영향력이 나폴리 첫 경기부터 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괜찮았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강인 선수는 오늘 후반전에 어떤 위치였냐면 투톱에서 무리키 옆자리였어요. 지난 시즌 요 무리키의 옆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후반전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요르카는 무리키 옆에서 뛸 선수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래서 뭐 아구돈 프라츠, 이강인, 다니 로드리게스, 앙헬 로드리게스 여러 선수가 있는데 오늘 무리키와 짝으로 출전한 선수는 이강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기레 감독이 이 무리키 옆자리에 이강인을 실험해보는 경기였는데 이강인이 오늘 이 무리키 옆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나폴리보다 당연히 좀 수준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볼을 많이 잡거나 이런 장면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좋았던 건 전방 압박에 굉장히 열심히 가담해주면서 이 나폴리의 수비 라인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오늘 경기 아주 눈에 띄었거든요. 실제로 이 김민재 대신 나왔던 주앙제주스가 볼을 끌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압박해서 주앙제주스의 볼을 끊어내는 장면도 한 차례 나왔었고 이강인이 전방에서 열심히 뛰면서 이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원 라인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아예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수비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 장면 보시면 이렇게 이강인이 수비할 때는 수비 라인까지 확실하게 내려와서 박스 안에서 플레이하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종종.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뛰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 옆자리에서 못 뛰었던 이유가 뭐냐면 무리키가 세컨볼을 떨어뜨려 주는데 이강인 선수의 그 플레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오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주면서 이 세컨볼을 차지하는 장면도 있었고 이것 자체가 다음 시즌 이강인 선수가 무리키 옆자리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후반전 중반에 라고 주니오르가 들어오면서는 5-3-2 전형에서 이강인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셔도 5-3-2 전형에서 이강인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도 오늘 경기 꽤나 잘해줬다.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으로 확실하게 내려와 주면서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가 나폴리의 공격을 끊어주는 장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이강인 선수가 애매했던 거, 수비적으로 좀 이강인 선수가 좀 구멍이 됐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 배치하면 이강인 선수가 있는 측면이 수비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라리가에서 약팀인데 수비적으로 불안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뺐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이 미드필더로 나와서 오히려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요르카가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었을 때 이강인 선수가 더 이상 수비적인 구멍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끌고 올라가는 역할 혹은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소유해주는 역할까지 정말 잘 수행해줬습니다. 후방에서 볼이 나갈 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고 나폴리의 압박을 이겨낸 이후에 앞선으로 볼을 전개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마요르카에서 가장 볼을 잘 다루는 선수인 건 당연하고 근데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적인 능력까지 오늘 경기처럼 더해진다면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를 마요르카가 안 쓸 이유가 정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는 김민재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는 이강인이 또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오늘 김민재와 이강인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고 아쉽게도 두 선수가 맞붙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오히려 이 두 선수가 맞붙었으면 이강인이 이기든 김민재가 이기든 한쪽이 이기면 이제
프리시즌이니까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야 되는 경기라 좀 찜찜하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두 선수의 매치가 좀 빗나가니까 두 선수 모두 잘하는 결과가 나왔다. 서로 이득이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두 선수 모두에게 아주 좋은 경기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